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마세라티의 SUV죠. 르반떼 SQ4인데요. 뭐 기존에도 르반떼 디젤, SQ4, GTS, 트로페오, 개인적으로는 트로페오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이와 같은 모델을 선보여 드렸는데 이번 모델은 에디션입니다. 먼저 보셨던 기블리 리벨레처럼 뭔가 다른 소재를 통해서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모델인데요. 네, 에르메네 질도 제냐 펠레테스타 에디션이라고 불리는데요.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네, 뭐 사실 파워트레인은 똑같지만 한번 볼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기블리 SQ4 에디션 버전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네, 자세 지워지 않지 해제를 해봤고요. 스포츠 모드 그리고 댐핑 컨트롤도 이제 하드하게 쪼여서 타고 있는데, 이 르반떼는 참 탈 때마다 느껴지는 게 무슨 이게 SUV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최고성능 모델이었죠. 트로페오를 탈 때 그때 뭐 상당히 좀 어떤 그 신선한 그런 쇼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어떤 SUV라기보다는 정말 뭐 핫해치를 타는 것 같은, 정말 고성능의 핫해치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SQ4, 사실 근래 탔었던 르반떼가, 뭐 근래라고 해도 지금 한 1년이 넘었는데요. 근래 탔었던 모델들이 대부분 이제 500마력대 이상의 출력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430마력이라는 출력이 조금은 적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사실 뭐 이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리터 엔진에서 430마력의 출력을 만들어내고 있고, 최대 토크는 59.2kg/ms/죠. 발진 가속 성능 측면에서 봐도 덩치급 SUV 치고는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럼 한번 기록을 볼까요? 기블리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차가 나가는 것보다 의외로 이제 수치가 조금 더 나온다고 느낄 때도 있었는데, 르반떼는 조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체감으로 특히 이제 이 스포츠 모드에서 밀어붙일 때, 이때는 상당히 뭐 자극적인 그런 느낌도 잘 살아나고, 에어 서스펜션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만들어주는 만큼 이게 SUV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그러면서도 어떤 나름대로의 고급화된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차,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르반떼는 여전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럭셔리 브랜드 상품이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좋지 않거든요. 분명히 비싸지만 뭐 고급 브랜드라고 하는 상품군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갖는 것이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만 논외로 하고 놓고 본다면 르반떼는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뭐 결국엔 돈이 문제겠죠. 소륜구동의 특성을 적당히 가져가면서 이 4륜차가 가져야 될 이점, 하지만 이게 다른 SUV랑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의 특성을 충분히 알고 어떤 재미를 추구하셨다면 사실 다른 차로 접근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여담이지만 저희가 동일 조건에서 당시 이제 미끄러운 노면이었는데, 이때 람보르기니 우루스와 시속 30km 정도에서 롤링 드래그 레이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뭐 사실 우루스 출력이 더 높다 보니까 고속으로 가면 당연히 우루스가 좀 더 빠르긴 한데, 30km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각각 제일 이 드라이브 모드를 최상으로 놓고요, 여기서 가속 페달을 땅 하고 밟은 결과 정말 이 변속기가
즉각적으로 차를 밀어주면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누가 봐도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르반떼가 람보르기니를 이기고 우르스를 이기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뭐 그냥 변속기가 갖는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뭐 람보르기니가 뭐 느리고 빠르고 뭐 지금 이런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이 GFC 변속기가 만들어내는 어떤 스피드 또한 변속기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즉각적으로 어떤 그 가속력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만큼 어떤 성능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분명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뭐 핸들링에 대해서는 뭐 이 급에서는 거의 뭐 이만한 능력을 보여줄 차들이 거의 많지 않다고 평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르반떼 승차감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 이와 같은 SUV들이 가족과 함께 장거리를 할 때도 많이 이용이 되죠. 때문에 승차감이 중요해지는데 적당한 수준의 승차감이 구현이 됩니다. 어찌 보면 뭐 사실 이제 뭐 현대차의 페리세이드와 비교를 한다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르반떼 쪽의 승차감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스포트 모드, 여기서 이제 그 댐핑 컨트롤 모드가 이 스포트 모드 밑에 있거든요. 이것을 넣었을 때 조금 더 단단해지면서 댐핑, 어떤 이 움직임이 작아지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수긍할 만한 승차감이 유지가 되는 만큼 어떤 빨리 달릴 때는 핫 해치처럼 하지만 또 평상시에 편안하게 달릴 때는 나름대로 고급 SUV로서의 어떤 이 잘 조율된 그런 승차감을 보여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마세라티 르반떼 SQ4. 그렇다면 이번 모델, 앞서 에디션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름도 상당히 깁니다. 에르메네질도 제냐의 펠레테스타. 자, 펠레테스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르반떼 제냐 펠레테스타 에디션입니다. 잘 짜인 가죽을 뜻하는 이탈리아어인 펠레테스타. 제냐 펠레테스타 에디션은 얇은 나파 가죽을 교차 직조에 만들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세라티와 에르메네질도 제냐는 협업을 통해 업계 최초로 자동차의 실내에 실크를 적용하여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떤 소재가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려면 내구성이 중요해집니다. 다양한 시험을 거친 실크가 양산차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 다음으로 기획된 프로젝트가 나파 가죽을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것이고, 그 결과가 제냐 펠레테스타 에디션입니다. 명품 브랜드 중 하나인 보테가 베네타도 가죽을 가공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층 촘촘하고 견고하게 마무리된 것이 제냐의 펠레테스타입니다. 물론 특별한 소재를 쓴 만큼 차값도 올라갑니다. 르반떼 SQ4와 비교하면 약 2천만 원 가량 가격이 높습니다. 에디션의 가치를 인정받는 소비자를 위한 것인데, 아반떼 중간 트림 한 대의 가격이 새로운 소재에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 독특한 색상과 문양의 라티카 우드 트림도 실내를 꾸미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카돈 대신 바워스 윌킨스 하이엔드 사운드 시스템으로 변경되고요. 센터 콘솔 부위에 한정판 전용 배지를 달아 특별한 느낌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외관의 색상인데요. 전용 색상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3중 코팅을 더해 깊고 은은한 색감이 잘 표현되도록 했습니다. 휠도 기본 20인치에서 21인치로 커졌고, 블랙 색상의 캘리퍼를 달았습니다. 대중 자동차 브랜드에서도 에디션을 내놓을 때가 있지만 대부분 폭넓은 수요를 타겟으로 합니다. 반면 벤틀리, 마세라티 등 럭셔리 브랜드가 내놓은 에디션은 소수만을 타겟으로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들이 그려내려고 한 특별함이 잘 느껴지시나요? 장점이라면 이제 새로운 소재를 통한 나만의 르반떼,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이라면 이 시트가 채용될 경우, 이게 사실 시트가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갈 경우에는 통풍 시트가 빠집니다. 때문에 이제 소비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마세라티의 Q4 시스템, 이전에도 기블리 때 말씀을 드렸지만 후륜 구동을 기초로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앞쪽으로 구동력을 얼마나 보내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고속으로 가게 되면 뭐 다른 사실 뭐 후륜 구동형 SUV들도 그렇지만 이제 구동력이 레어 쪽으로 다 빠지게 되죠. 그런데도 안정감을 충분히 만들어내서 고속에서 사실 뭐 이 르반떼의 제일 최상 트로페오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가 300km를 넘어서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안정감이 나오지 않으면 네, 구현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때문에 어떤 차량의 만듦새 자체, 그리고 이 고속으로 도약한다는 것이 그냥 엔진 출력만 올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서 백업이 되지 못하면 그렇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네, 뭐 역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탈리아 사람들 뭐 뭔가 이렇게 좀 허술하고 그럴 것 같지만, 또 할 때는 어떤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뭐 잘하는 것들은 잘하더라.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뭐 페라리도 그렇고 람보르기니도 그렇고, 네, 이런 슈퍼카 브랜드들도 다 이탈리아 것들이거든요. 자, 또한 마세라티라고 했을 때 사운드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배기음이 두텁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이들 때의 이 어떤 정숙성, 약간은 소리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게 배기 사운드 부각을 위해서 전반적인 이 내부에 들리는 이런 어떤 수치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다른 차처럼 어떤 정숙성이 좋고 나쁘고를 논하기보다는 이들이 만들어내고자 한 사운드가 이것이구나, 그 수치가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만난 마세라티 르반떼 SQ4, 네, 에르메네질도 제냐 펠레테스타 에디션. 뭐 사실 이름도 길죠. 오늘 이것 때문에 NG도 많이 났었는데, 자, 다른 르반떼에서 느낄 수 없는 차별화된 분위기, 그럴 통한 가치를 보여준다는 점은 네, 충분히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 차이가 다소 좀 나다 보니까, 또한 이제 이 시트가 채용됨으로써 어떤 그 남다른 분위기를 보여준 것은 좋았지만 통풍 시트가 빠지거든요. 특히나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환경이 되는 만큼,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마세라티도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어쨌든 핫 해치 같은 그런 느낌, 다른 SUV에서는 정말 느낄 수 없는 이런 느낌을 보여주면서, 네, 여전히 럭셔리카로서의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바로 르반떼가 갖는 매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래도 트로페오가 좀 좋긴 하지만 너무 비싸니까 이것도 비싸네요. 네, 오늘은 에디션을 통해서 이 마세라티가 갖고 있는 네, 또 하나의 어떤 가치를 창출한 네, 르반떼 SQ4 에르메네질도 제냐 펠레테스타 에디션을 만나봤습니다. 다음엔 이거 좀 줄여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에르메네. 자, 에르메네